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도 감정이 다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감정은 실체적인 것이고요. 허상이 아닙니다. 그걸 다스린다는 것도 실체적인 것이에요. 실제하는 것이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실제하는 어떤 피지컬적인 거, 물질적인 것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작은 이번 영상에서는 감정이 잘 안 다스려지는 이유, 내가 감정 일기를 쓴다든지 감정 바라보기를 해도 감정이 다스려지지 않는 이유, 그리고 왜 감정 다스리기 이꼴 젖산 다스리기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왜 몸이 무거울수록 감정이 다스려지지 않는지 그 이유와 해결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요. 과거 불안증, 우울증을 앓았던 제가 어떻게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지, 그리고 스스로 감정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그런 감정의 늪에서 자유롭게 만들어줄 수 있었는지 그 비결에 대해서 공개를 하니까 꼭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게 되면 보이지 않던 감정이 눈에 훤히 보이는 그런 구체화되고 실체화된 그런 개념이 되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서 명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감정 바라보기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상담을 한다든지 누구와 대화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형이상학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형이상학적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상담을 받았었고요. 그 다음에 감정일기를 썼고요. 그 다음에 감정 바라보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열심히 연습했거든요. 근데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잘 안 되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거 전혀 없이도 감정에 매몰되지 않을 수 있고요. 감정을 다스릴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저와 똑같은 결과를 낼 수가 있었고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일단 먼저 감정을 다스리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감정이 통제선 위에서 날뛴다는 뜻이거든요. 조금 더 단순화시켜서 표현을 하면은 감정이 폭주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왜 감정이 폭주를 하는가? 감정이 폭주하는 것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우리의 무의식을 이해해야 됩니다.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식에서 90% 이상을 차지하는 의식의 영역인데요. 이 의식은 생존의 안정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내 생존의 안정에 빨간불, 그러니까 경고불이 뜨게 되면 쉽게 말해 무의식이 불안정한 상태를 느끼게 되면 현재의식이라고 하는 것으로 정보를 보내요. 현재의식은 뭐냐면은 내가 지금 현재 여기를 느끼는 흰 도화지 같은 바탕입니다. 그래서 무의식에서 현재의식으로 정보를 많이 보내게 되면 그 정보를 생각이라고 하거든요. 쉽게 말해 생각이 많아지는 거죠. 생각이 많아진다 그러면은 뇌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뇌가 과부하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뇌가 과부하되게 되면 심장도 덩달아 긴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중력을 거슬러서 뇌로 피를 공급해야 되거든요. 뇌를 많이 쓰게 되면 피가 많이 필요해지고 그로 인해서 피를 많이 공급해야 되는데 중력을 거슬러야 되니까 심장이 긴장되고 심장이 긴장되면 호흡도 같이 긴장될 수밖에 없거든요. 심장이 빨리 뛰고 호흡이 가쁜 상황, 불편하고 불안한 상황이죠. 그러면 그럴수록 부정적인 생각이 더 많이 들게 되고요. 똑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훨씬 더 위협적인 상황으로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불안이라고 하는 감정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뇌와 심장이 긴장되면 근육 안에 있는 신경이랑 혈관이 긴장돼요. 그러면 근육이 긴장되잖아요. 그러면 에너지가 떨어지고 피지컬적인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아까 제가 무의식은 생존의 안정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 생존의 안정이란 내가 변수에 반응하고 대응할 여력을 뜻하는데요. 내가 지금 생각이 많고 심장은 긴장되고 그 다음 피지컬적인 능력이 떨어지고 에너지가 떨어졌어요. 그럼 변수에 반응하고 대응하기가 어렵겠죠. 그럼 무의식은 또다시 긴장이 됩니다. 즉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뿌리가 무의식에 있잖아요. 그래서 무의식을 안정시켜야 됩니다. 무의식을 안정시킨다는 것은요, 변수에 반응하고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을 늘린다는 것이고요. 그 말은 신경을 안정시키고 감정을 안정시키는 것을 넘어서 내 피지컬적인 에너지, 그 다음에 능력까지 원상복귀를 시켜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감정일기, 내가 안에 있는 것을 표현하고 내가 인지하는 것, 그걸로 에너지 회복은 안 되거든요. 그리고 누구와 대화하는 거, 에너지를 쓰는 거죠. 상담을 받는 거, 어떤 인지적인 오류를 개선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내 무의식의 안정을 찾아주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도 감정이 다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감정을 다스린다는 것은요, 감정은 실체적인 것이고요, 허상이 아닙니다. 그거 다스린다는 것도 실체적인 것이에요.
실제하는 것이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실제하는 어떤 피지컬적인 거, 물질적인 것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작은 무의식의 안정에서부터 비롯이 되겠죠. 그래서 무의식이 안정되면 신경이 안정되고요. 신경이 안정되면 뇌의 과부하가 풀리게 되겠죠. 그로 인해서 생각이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에 감정은 생각에서 비롯돼요. 근데 생각이 줄어들게 되면은 감정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지 않습니다. 감정 자체가 줄어들게 돼요. 그리고 엔돌핀 분비가 정상적으로 돌면서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뇌의 기능이 정상화가 되게 되면 메타인지가 돌아오게 됩니다. 메타인지는 객관적으로 상황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불편하고 불안한 상태가 되면요, 방어적으로 상황을 인지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왜? 그것이 내 생존에 유리하니까요. 근데 메타인지가 돌아오게 되면은 객관적으로 내가 해야 할 것, 객관적으로 대처법을 떠올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불안감이라든지 부정적인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거죠. 거기다가 신경이 이완되면은 감정이 안정되잖아요. 감정이 안정되면은 불안이라든지 그 다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더 많이 줄어들겠죠. 이미 여기에서 감정적인 안정이 느껴지고요. 감정이 폭주를 하지 않으니까 다스릴 필요가 굳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신경과 심장의 혈관이 이완되면서 근육은 회복이 되게 되고요. 근육이 회복되면서 에너지가 회복되고 피지컬적인 능력이 되돌아오겠죠. 그러면은 내가 변수에 충분히 반응하고 대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전보다 생존의 안정이 충만해진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앞서 상황을 인식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여유 있게 인지할 수 있게 되고요. 여유 있게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게 되는 거죠. 조건이 달라지면 상황에 대한 해석, 인식, 반응, 대응이 모두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에너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감정을 추상적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실제적인 변화잖아요. 실제적인 변화를 위해서는요, 감정 자체가 무엇인지 실체화 시켜야 돼요. 이번 영상에서 그것이 될 수 있도록 제가 구체화 시켜드렸고요. 하지만 아는 것만으로 바뀔 수가 없죠. Why? 이유를 알았다면 how to?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지금 맥락을 설명드렸잖아요. 그 다음 what이죠.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신경을 언제 어디서나 안정시키고 회복시키고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배우고 체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마음의 병을 벗어날 수 있었던 비결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병에서 자유로워졌던 비결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배우는 법은 제가 고정 댓글에 남길 테니까 꼭 보고 배우셔서 몸과 마음에 짓눌리는 삶이 아니고 관리가 되고 그 다음에 편안한 삶으로 거듭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만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